4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 역관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중국 사신행에 관계된 것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그림은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올해 초 발견된 연행 도폭은 학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 그림은 1624년 인조의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는 사신 행렬을 그린 것인데 사신단은 이렇게 1년에도 몇 차례 파견이 됐다. 새를 즈음해서 인사차 가는 동지행과 그리고 당시까지는 아직 중국의 역법을 써서 달력을 썼기 때문에 중국의 달력을 매해 가져오는 역행이 있었습니다. 이 두 행은 모두 정기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신행이었고 이 이외에도 중국에 축하를 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또 무엇을 주청을 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명목을 붙인 사신들이 출발을 해서 이 임시사행까지 모두 합치면 모두 도합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사행이 있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신단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인원은 정사와 부사, 역관 등 30여 명이었지만 여기에 마부, 짐꾼들을 합해 모두 200~300명이 이르는 대군단이었다. 서울을 출발한 사신단은 의주, 책문,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렀다.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6개월, 총 2천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사신단에 참가하는 역관들은 13명 정도. 정부에서 파견하는 사신들은 해마다 바뀌는 반면 역관들은 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았다. 사행의 모든 일들은 역관이 담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상 역관은 사행의 사실상 총책임자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통사는 당상 역관을 도와서 공무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행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또 화폐라든지 쌀을 담당하는 여러 명목도 역관이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사신단의 공동경비로 쌀, 포, 종이 등을 지급했다. 이것으로 무역을 해서 경비를 충당토록 했는데 그 권한이 역관에게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신단 개개인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정부는 정부에서 외교상 비용을 충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역관들에게 공식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해주고 여기에서 비용을 씀과 동시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역관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허용되진 무역량이 8포, 즉 인삼 80근이었다. 8포는 은으로 치면 2,000냥, 쌀은 2,000석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으로서 당시로선 매우 큰 액수였다. 사신단이 이렇게 많은 무역 자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착하는 곳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의주에서 120리 떨어져 있는 책문. 당시 이곳엔 높은 나무를 촘촘히 박아 울타리를 세워두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곳에서 청나라의 입국 수속과 통관 절차를 기다렸다. 이때 사신 일행은 책문과 책문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사이가 넓기 때문에 그 울타리 사이로 서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으면서 어느 역관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어느 상인께서는 오시지 않았느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물으면서 서로 담배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친숙했던 사이들로 보입니다. 사신들이 통관 절차를 끝내면 바로 책문에 장이 섰다. 조선에 사신이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벌써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창문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18세기) 조선의 수입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대부들이 겨울에 쓰는 양털 모자였다. 이 모자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았다. 역관들은 이 모자를 수입해와서 국내 상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자를 수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엄청나자 1780년 중국 사신단에 동행했던 박지원은 모자 무역의 피해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지고 간 교역품은 인삼이나 종이, 면포를 비롯해서 각종 특산물들이었다. 이것들을 팔고 중국에서 비단류와 문방구류, 약재류, 가죽 제품들을 구입해왔다.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일부 국내 상인에게도 넘겨졌지만 대부분은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겨졌다.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 모든 항구를 폐쇄했기 때문에 일본은 청나라와 직교역을 하지 못하고 조선의 외관을 통해 중국 물품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역관들은 중개무역을 통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산 비단을 수입해 외관을 통해 팔면 두세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19세기 전반기 홍삼무역에서도 초기에 역관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삼 1근의 공식적인 가격은 은 100냥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가서 팔아 넘겨질 때에는 은 350냥에서 700냥 가까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3배에서 7배 정도의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무역을 통해서 역관들은 18세기 이후부터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러한 몇몇 가문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서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세기 후반 청과 일본의 국교 단절과 외관을 통한 중개무역이란 시대적 상황까지 더해 역관은 더욱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관들은 외역관, 한역관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긴 했지만은 꼭 그 나라만을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많은 역관들이 중국과 일본을 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변승업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 밀양변씨 집안의 족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붉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모두 역관들입니다. 이렇게 몇 대를 내려가도 이 많은 수의 역관들이 눈에 띕니다. 이 변승업의 경우만 해도 이 형제, 구남 일녀 중에 6명이 역관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과 손자 때까지도 그 역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 변씨 집안 전체로 이 조선 후기 280여 년간 무려 106명이 역과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